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라에서 병원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많다는데 굳이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이거 유지하는 게 맞을까? 맞습니다. 요즘 병원비 부담 덜어준다는 제도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들어보셨죠? 소득에 따라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실제로 내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도 헷갈리죠.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이야기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실손보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함께 쓰면 병원비를 확 줄일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병원비 고지서 받아보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검사 몇 번, 입원 며칠 했을 뿐인데 몇백만 원 훌쩍 나가버리더라고요. 특히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이런 질환들은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04년에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치료비가 커도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책임진다. 처음엔 연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소득에 따라 최저 87만 원부터 최고 1,05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낸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모읍니다. 이 금액이 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거예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을 넘기면 병원이 더 이상 돈을 안 받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두 번째, 사후급여. 1년이 지난 뒤 초과분을 계산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은 내가 병원비를 내지만 나중에 초과분은 공단이 돌려주는 후정산 제도인 거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로 213만 5천 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환급액은 무려 2조 7,9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환급금만 해도 1인당 131만 원이에요. 특히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급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즉 소득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하나 볼까요? 70대 A씨는 총 진료비 8,17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본인 부담금이 1,655만 원이었죠. 하지만 상한제 덕분에 1,356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40대 B씨는 중증 난치 질환으로 3억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상한제 적용 후 최종 본인 부담은 16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제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신의료기술 이런 건 전부 비급여예요. 즉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하고 비급여는 전부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사후정사는 1년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죠. 지금 당장 병원비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에서 1년 뒤에 환급됩니다 하면 부담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손보험이 역할을 합니다. 첫째,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 줍니다. 도수치료, 상급병실, 주사 등 비급여 항목에 70에서 80%까지 실손으로 보장이 됩니다. 둘째, 즉시 보장 구조예요. 상한제는 나중에 환급을 해주고 실손은 바로 청구 후 며칠 내 입금이 됩니다. 현금 흐름상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소액 진료도 가능합니다. MRI, CT뿐만 아니고 통원 진료 같은 소액도 청구가 가능하죠.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 써야 체감이 되지만 실손은 작은 병원비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총 의료비 2천만 원, 그중 급여 1,500만 원, 비급여 500만 원, 소득 5분이라 상한액이 167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한제만 있으면 급여 1,500만 원 중에 167만 원과 비급여 500만 원, 총 667만 원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손만 있다면 급여 20%인 300만 원과 비급여 30% 150만 원, 총 45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둘 다 있다면 급여 상한의 167만 원과 비급여 자기부담 150만 원, 총 317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상한제만 믿으면 비급여는 내 몫이 되는 거고 실손만 있으면 급여 부담이 남습니다. 둘 다 있어야 진짜 의료비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집니다. 1에서 3분 이의 저소득층은 상한제 효과가 크고 비급여 중심의 실손 유지가 필요합니다. 4에서 7분 이의 중산층은 상한제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실손 유지로 리스크를 보완해야 합니다. 8에서 10분 이의 고소득층은 상한제 한도가 높아 실손이 실질적 의료비 절감의 핵심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실손이 더 필요하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실손이 상한제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한 고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상한제가 있는데 굳이 실손 유지해야 해요? 그분은 매달 도수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상한제와는 상관이 없죠. 실손이 만약에 없었다면 매달 40에서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넘게 본인 부담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항암 신약 치료 중이셨어요. 신약은 대부분 비급여, 한 달 약값이 수백만 원이었어요.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치료 자체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험 리모델링 광고 많죠. 보험료를 줄이자, 실손 해지해도 된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실손을 없애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1, 2세대 실손에서 4세대로 전환할 때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갈아타는 게 아니라 내가 비급여를 얼마나 이용하나, 의료비 지출 패턴이 어떤가, 이걸 전문가와 함께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상한제는 국가가 만든 급여 안전망, 실손보험은 개인이 준비하는 비급여 안전망, 둘을 함께 갖추면 의료비 걱정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제도가 내 치료비 전체를 책임지진 않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